네, 미리네 라이브 돈돈입니다. 여러분들 겨울 이적 시장이 모두 마무리가 되었어요. 특히 토트넘 보면 혼돈 그 자체였는데 거의 막바지까지 누굴 영이 파네 마네 시간을 끌었었고 20일 넘게 공들였던 울버햄튼의 그 아다마 트라우레는 바르셀로나로 건너가게 되면서 다 잡은 물고기를 허무하게 놓쳐버리는 일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팬들의 분노 증폭되었고 이러다가 콘테 감독이 다음에 경기장 올 때 추리닝만 입고 오는 거 아니냐 이런 거 우스갯소리로 들렸고요. 또 일부 팬들은요, 피켓에 토트넘 회장이 이 레비 회장의 이름을 써서 레비아웃 혹은 그가 속해 있는 애닉이죠. 애닉 그룹의 이름을 따서 애닉아웃 이런 것들을 피켓에 걸기도 하고 SNS상에서 태그를 걸기도 하고요. 직접 거리에 나서 시위를 하시는 분들도 제법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위기를 느꼈을까요? 부랴부랴 유벤투스의 두 명의 선수 누구죠? 벤탄쿠르랑 클룹세스키 이 선수들 막바지에 데려왔어요. 극적이었는데 역시 레비답게 레비타임 발동이 됐었고 나름 이름값이 있는 선수들을 토트넘 구단으로 데려오면서 이 폼이 죽긴 했지만 기량들은 워낙에 확실한 선수들이니까 지켜봐야 알 수 있다라는 게 이른바 그 결과론 이게 좀 우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두 선수의 활약은요 좀 지켜보고 나서 영입을 잘했는지 혹은 못했는지를 추후에 얘기하는 걸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다뤄볼 이야기는 토트넘 겨울 이적 시장의 뒷이야기예요. 모든 이 숨겨진 비화를 좀 다루는 건 참 재밌어요. 디 애슬레틱 꽤나 공신력이 있다고 알려졌고 심도 있는 이야기를 다루는 매체에서 이 재미난 이야기를 좀 하게 되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토트넘은 규모가 전 세계적으로 큰 빅클럽이죠. 성적과는 물론 무관하게요. 어쨌든 이 대단한 클럽의 전권을 마구 들고서 흔드는 이 레비 회장, 다니엘 레비 회장이 이번 겨울에 극도로 화가 났고 분노를 표출했다. 이런 이야기가 좀 있는데 여러분들께 한번 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레비 회장을 열받게 만든 상대방은 다름 아닌 리버풀이에요. 명장 클롭이 감독으로 있는 리버풀이죠. 그리고 좀 더 자세히 들어가게 되면 이번 이적 시장에서 어쩌면 가장 핫했던 선수 누구죠? 루이스 디아즈. 이 선수와 그리고 그의 에이전트 멘데스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루이스 디아즈는 토트넘이 먼저 FC 포르투와 영입 합의를 마쳤다고 대대적으로 기사가 났죠. 그리고 역시 아시다시피 토트넘과는 거래가 쫑이 났고 루이스 디아즈는 리버풀과의 거의 6천만 유로 800억에 가까운 금액으로 최종 이적의 합의 도장을 쾅 이렇게 찍게 됩니다. 사실은 많은 전문가들이 이 루이스 디아즈의 토트넘행을 예상을 했어요. 왜냐면 루이스 디아즈의 이야기가 막 언론에 보도가 된 게 시점으로 보면 토트넘이 이런저런 영입 시도가 전부 무산되면서 대내외적으로 압박을 크게 받고 있을 때였고 디 애슬레틱에 따르면요, 콘테 감독이 부임한 후에 토트넘이라는 팀을 지도하면서 실제로 굉장히 놀랐다고 해요. 뭐에서 놀랐냐면 빅3라고 볼 수 있는 맨시티, 리버풀, 첼시 요 선수들과 비교해봤을 때 선수의 퀄리티가 격차가 진짜 엄청나구나, 요거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 근데 이거는 좀 이상한 게 딱 보면 모르나? 토트넘이 축구 모르는 저희가 봐도 이 훌륭한 팀은 물론 맞지만 스쿼드가 월클급으로 구성되고 있냐? 그럼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지속적으로 선수 보강을 요청했는데 파라티치의 1년의 이적 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방출도 제 마음처럼 되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막상 본인들이 원하는 선수를 누가 있었죠? 아다마 트라우레 혹은 캐시 아니면 블라우비치 이런 선수들한테 속 시원하게 돈을 막 지를 수도 없었고 간만 보다가 죄다 놓쳐버린 상황이죠. 근데요, 디 애슬레틱에 따르면 아다마 트라우레 건이 무산될 때 막상 레비 회장은 그렇게 아쉬워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가만 보면 레비 회장이 딱 이런 감은 좀 있죠. 저도요, 트라우레가 득점감은 될 수 있어도 굉장한 좀 리스크가 있다고 봤어요. 좀 투박하기도 하고 골 결정력도 거의 없죠. 그래서 어쨌든 이 레비 회장은 상상 이상으로 이 루이스 디아즈의 영입에 진심이었다고 합니다. 일단은 나이가 97년생이니까 토트넘 스타일로 상당히 어리죠. 그리고 이 선수가 이미 리그에서는 이미 증명이 된 선수입니다. FC 포르투에서 2년 반 동안 125경기 나와서 41골을 올렸다고 하니까 득점력 상당하고 특히 올 시즌에는 18경기에서 거의 14골에 5도움이라고 하니까 리그를 주름잡고 있는 윙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이 넥스트 손흥민 혹은 빈약하다고 볼 수 있는 우측자리 모우라를 대체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지였어요. 하지만 이렇게 잘하니까 당연히 비싸죠. 처음 금액이 거의 8천만 유로로 못을 박았다고 하는데 하나로 1100억 가까이 되니까 이걸 좀 당장 지르는 팀이 많지는 않겠죠. 협상의 달인 레비가 거의 가진 비기를 써가지고 6천만 유로까지 깎았다고 해요. 근데 레비가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협상을 했으니까 안 될 게 없어 보였고 디아스는 대륙 대회 때문에 현장에 없었지만 원칙에 의거해서 거의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극적 반전이 일어나요. 원래 디아스는 리버풀 스카우터 레이더망에 최우선적으로 항상 걸리던 선수였는데 리버풀의 공격진을 보게 되면 마네, 조타, 살라 이렇게 가공할 만한 활약을 갖췄지만 왼쪽에 마네는 좀 기복이 있죠. 그래서 꾸준히 대체 자원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그런 면에서 디아스가 정말 최고의 대안이었잖아요. 다만 FC 포르투가 정해놓은 금액 얼마였다고 했죠? 네, 8천만 유로. 이게 굉장히 비싸서 머뭇거리고 있었는데 글쎄 토트넘의 레비 회장이 정말 고맙게도 6천만 유로로 깎았다는 소식이 정말 일파만파 퍼진 거예요. 근데 역시 델롬델일까요? 하필 이때 이 디아스 선수가 대륙대회로 참여하고 있는 남미 쪽에 리버풀 스카우터가 있었고 또 선수에게 직접 접근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디아스는 뭐 최강팀 리버풀이 원하는데 토트넘도 물론 가고는 싶지만 이 비교해봤을 때 팀의 급이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슬쩍 마음을 바꿨다는 게 디애슬레틱의 보도자료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결국 말로만 듣던 하이제킹이 실제로 일어난 거예요. 그것도 참 토트넘 입장에서는 가장 허무하고 어쩌면 기분이 나쁠 수 있는 게 그냥 놓친 게 아니라 무려 2천만 유로 200억을 힘들게 깎아놨는데 리버풀이란 팀이 헌납한 셈이 된 거잖아요. 자, 협상의 대가로 불리는 레비 회장이 정말 민망한 상황이 되어버렸고요. 매체에 따르면 실제로 이 다니엘 레비가 극도로 분노를 했고 리버풀 구단주와 우호적 관계가 심각하게 손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 일부 소식통에 좀 따르면요, 이번 사안으로 앞으로 토트넘과 리버풀 이 두 구단 사이에 거의 적대감까지 형성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다분한 사건으로 지금 대대적으로 좀 평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아무 선수도 영위 못할 위기를 타개하고자 파라티치는 좀 부지런히 움직였어요. 본인이 자랑하는 이탈리아 커넥션을 좀 가동을 해가지고 유벤투스의 두 선수 벤탄쿠르와 클룹세스키를 데려옵니다. 이를 두고서는 결과적으로 능력 있는 선수들을 데려왔으니까 잘한 거라는 의견이 있고요. 그리고 또 유벤투스의 주전이 아닌 선수들을 굳이 데려온 거 아니야? 즉 유벤투스가 거의 짬 처리한 거를 토트넘이 당한 거 아니야? 이렇게 극단적인 의견도 지금 왕왕 나오고 있습니다. 또 파라티치의 협상에 대해서는 의문도 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도 이건 동의하는 게 토트넘이 물론 리버풀 같은 메가 클럽이 아니기 때문에 선수들이 안 오는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이번 겨울 이적 시장만 보게 되면서 느낀 건 정리할 선수들을 먼저 처리를 좀 하고 움직였어야 되는 건데 이 작업이 너무도 더뎌졌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파라티치의 협상 스킬을 지적하는 내용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파라티치가 항상 선수를 좀 협상하는 데 있어서 어떤 형태로 하냐면 스왑딜 형태를 많이 제기를 한다고 합니다. 선수끼리 교환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좀 아끼고자 하는 건데 예전에 본인이 파라티치가 있을 그 세리에는 선수들 간의 주급의 차이가 크지 않았는데 이 프리미어리그나 PSG 같이 이 스타 선수들이 질비한 곳 이런 곳에서는 대부분 안 통하는 얘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은돈벨레 매각할 때도 한 달이라는 시간을 수합딜 형태로 좀 낭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있고, 어쨌든 이 부분은 파라티치가 만약에 억울하다면 나 진짜 잘했는데 만약에 이렇게 억울한 감정이 든다면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 반드시 증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도 보여져요. 자, 어쨌든 토트넘은 결과적으로 2명의 영입, 3명의 임대 그리고 1명의 방출, 이건 델레알리겠죠. 이렇게 오피셜을 띄우면서 마무리를 했고요. 레비 회장은 크게 분노를 한 거죠. 이적이란 건 결국 결과론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하냐가 중요할 텐데 손흥민 선수를 응원하는 우리 입장에서는요, 벤탄쿠르와 클룹세스키가 이왕 영입된 거 활약도 해가지고 토트넘이 좀 비상을 하고 그 와중에 손흥민 선수가 좀 활약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번 일요일 자정에 있는 이 브라이튼과의 FA컵 손흥민 선수 선발이 유력해 보인다고 하죠. 부디 시원한 골폭죽을 마구마구 올려주기를 한번 바라보겠습니다.